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하락하며 한 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시 한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는데 기관은 코스피에서 1,0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매도했을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네이버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종목들 일제히 팔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셀트리온을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관련해서는 네이버를 매도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공통점은 성장주라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약에서는 셀트리온,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LG엔솔부터 SK이노베이션까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인터넷 플랫폼주 중에서는 네이버가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파적이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됐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FOMC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에 충분할 만큼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되면서 성장주들 쪽에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성장주 중심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매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앞서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 그리고 세계은행인 HSBC 쪽에서 테슬라의 CEO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책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점도 이렇게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HSBC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46달러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론 머스크 CEO의 리스크를 상당한 리스크로 책정을 했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투자를 하는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 포드 그리고 튀르키예 대기업인 코치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MOU를 지난 2월에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전기차 속도와 관련해서 이 시장 위축 우려감에 따라 이 MOU를 취소한다는 소식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도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고요. 결국에는 4% 넘게 하락한 41만 1,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탑5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 컨택, 파두, 에코프로 BM,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금요일 시장에서 컨택과 하나마이크론을 제외하고서는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율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서 상한가를 한번 터치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는 미끄러지는 움직임만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결국에 6% 넘게 하락하면서 68만 5천 원 부근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70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 BM도 6.24% 하락한 23만 3천 원을 기록하면서 결국엔 다시 23만 원 선으로 돌아왔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를 향한 투자 심리도 좋지가 않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파두가 21.93%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18,970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컨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택이 5가지 종목들 내에서
그래도 상승해줬던 또 강세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15.7% 상승했고요. 18,42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컨택은 3, 4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시장에서 공모가 22,500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한 종목인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9.24% 내린 15,92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시장에서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컨택은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영상 전처리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분야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스트림 분야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곳은 전 세계에서 컨택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대감도 입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텐데 이 컨택은 우주 지상국 데이터를 송수신 처리하는 스타트업인데 이 우주 산업은 크게 말해서 위성과 발사체를 생산하는 업스트림 분야가 있고요. 또 인공지능, 3D 프린터, 위성 영상 등 통신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결합한 다운스트림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컨택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분야 업체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안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장 첫날에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그 다음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결국에는 15.7% 올라줬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파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두가 연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도 21.93% 하락한 18,970원을 터치하며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급락하면서 이제는 공모가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 원인은 실적 쇼크에 있었는데요. 파두의 2분기에서 3분기 합산 매출액은 4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은 현재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출 공백이 발생했다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 위해 대거로 빠져나갔다라는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파두는 지난 8일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상장 이후에 처음 공개한 실적이었는데 그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도 148억 2,1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순손실 같은 경우에도 143억 7,800만 원을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던 종목인데 그 기대감에 무색하게 실적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연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반도체에서 하나마이크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마이크론은 5% 넘게 탄력 받으면서 5.23% 상승한 33,200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이 반도체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혼조세가 나타났지만 그 안에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이끌 만한 호재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에 10조 원대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온 건데요. SK하이닉스는 2024년 설비 투자로 10조 원 가량을 편성하기로 말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추정치였던 6조 원에서 7조 원보다 무려 3조 원에서 4조 원 가까이 증액한다고 밝힌 건데요. 최근 수요가 몰리고 있는 HBM 등 최첨단 반도체 설비 확충에 투자비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기대감은 상당히 더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SK하이닉스와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SK하이닉스의 HBM의 제작에 필요한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5.23% 상승한 33,2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은 어떠한 특징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수급 특징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아마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이제 반도체였는데, 시간에서 좀 다소 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이 한미반도체 원유 쇼크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반도체 쪽에서 수급 좀 가장 많이 붙었던 종목이 하나마이크론 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사는 이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HBM 공정, 메모리 공정 쪽에서 미세 공정 들어가면서 동사의 이제 HBM 캐퍼, 그러니까 그 메모리 업체 HBM 캐퍼 확장에 따라서 그 오사카 쪽의 외주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지난주에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최근에 증권사가 32,000원에서 34,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아마 당이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다소 그나마 조금 덜 비싼 그런 종목인데, 올해 PER이 이제 35배니까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넘어간다 치고, 내년도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밸류가 10배는 좀 이상 초과를 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오늘장에 조정받고, 추가적인 조정, 대략 지지라인이 한 26,500원 그 정도 돼 보여서, 만약에 22,000,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27,000원 아래 정도에서 조정 보일 때는 오히려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올해 10월 중순부터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하락 전환되면서 그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머니 쇼크로 인해서 EPS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 HBM 성장성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향, 밸류에이션의 상승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라 볼 수 있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좀 쉬어갈 구간이라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게 되면은 매수도 괜찮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하나마이크론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백화점, 팜젠사이언스, YTN, 조선내화와 CR홀딩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별한 공통점은 찾을 수 없는 만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백화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꽉 채워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 함께 짚어보시죠. 네, 대구백화점은 시간의 거래에서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지만 정규장에서는 1.65% 빠지면서 11,3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습니다. 대구백화점의 시간의 상한가 이유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대구백화점의 상한가 이유는 대구백화점이 현재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차바이오그룹이 대구백화점에 실사를 마쳤다는 단독 보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꽉 채워냈는데 장마감 이후 시간까지 마친 뒤에 공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였는데요. 예비 후보자들을 선정해서 지분 매각을 위한 실사를 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는 공시였습니다.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지만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팜젠사이언스인데요.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나 9.93%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호재 소식은 전해오지 않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종목으로 본장에 이어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폐렴 관련된 종목들 다수는 시간의 거래에서 보합이거나 약세 마감을 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YTN도 역시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은 본장에서는 오히려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 5,650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9.91% 상한가로 6,2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YTN의 상한가 이유는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유진 ENT의 보유 주식 1,300만 주를 3천억 원 가량에 양도했다는 공시 소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식 취득 이후에 유진 ENT의 YTN 지분율은 31%가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공시 소식과 함께 유진 ENT 역시 4%대 강세에 마감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선내화와 CR홀딩스 역시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내화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7.38% 강세를 보이면서 27,6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CR홀딩스 역시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두 종목의 장마감 이후의 강세 이유는 최대 주주 변경 공시와 함께 포스코와의 계약 체결 공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조선내와의 최대 주주가 기존 이인옥 외 28인에서 CR홀딩스 외 11인으로 바뀐다,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해당 공시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한미반도체, 인텔리안테크, 프로텍과 JLK, 화승코퍼레이션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미반도체부터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수급 특징주에서 지금 김민아 앵커가 SK하이닉스의 투자 소식과 함께 반도체 종목들 다수가 강세로 마감했다는 점을 알려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한미반도체와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의 실적 공시가 어닝 쇼크가 났다는 장마감 이후의 공시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프로텍과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시간의 거래에서 다수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미반도체 조금 더 자세하게 공시 내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90%, 62% 감소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23만 주가량 감소했다라는 공시와 함께 한미반도체는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9.95% 빠지면서 59,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도체 테마인 프로텍 역시 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이어서 인텔리안테크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실적 공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고 순이익이 100%가량 감소했다라는 공시를 전하면서 6%대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JLK도 함께 살펴보시죠. JLK는 장마감 이후에 주요 임원들의 소유 주식수가 24만 주가량 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화승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단기와이어 종목으로 지정 예고 공시가 뜨면서 역시나 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짚어보면 좋을까요? 한미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그 금요일장이 가장 셌다가 신고가를 가고 나서 이제 그 시간에 하한가 나기 때문에 실적 좀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10월 25일에 그 한미반도체 쪽에 밸류에이션 좀 다소 과도해서 좀 조심해야 할 구간이 왔다라고 좀 말씀 적이 있었는데, 3분기 어닝 쇼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분기 안 좋을 건 알았지만은 안 좋을 거 알았던 것보다 더 안 좋았던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102억 정도 예상했는데 29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24.4% 예상이었는데 9.2% 나와서 이게 이제 시간에 하락에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워낙 가장 올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이제 영업이익 배수 기준으로도 POR이죠. POR 기준으로 170배 정도 되고, 내년 기준으로도 한 47배 정도 되는데, 해외 그 경쟁사, 그 이제 비세미컨덕터라든가 디스코보다도 그런 회사가 ROE가 월등히 높거든요. ROE가 거의 2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 밸류에이션이 한미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영향을 받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HBM 관련 종목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HBM에 삼성전자가 2.5배 캐파 증설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상향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ETF 수급이랑 그 코스피 200이라든가 캐릭 300개 편입에 대한 수급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과 수급이면 되게 같이 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실적은 워낙 쇼크라서 지금 저희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서 애널리스트 그 위원이 이제 11월 때부터 반도체 종목들 이제 주가 조정 조심하라 했던 이유가, 그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예를 들면은 이제 YY 글로벌 유동성 지수, 그 유동성 증감률이라든가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이
10월 중순부터 이제 꺾이는 흐름이 지금 예고가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향에 따른 주가 조정을 조심해라 이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그 경기 선행지수 올라가게 되면은 저점적으로 올라가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하향에 대한 그런 조심할 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시겠고요. 저가 매수는 지금 타임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때 다시 비중 실어서 터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입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한미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한미 반도체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모든 부분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미 반도체 하한가로 결국에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 본장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실적 공시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수의 종목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조정 이후에 내년도까지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는 급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월요일 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떠한 흐름을 이어받게 될지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투자는 증권통!